네, 요거는 뭐냐? 이거 예전에 이거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동영상입니다. 우리와 중국인의 간도에 대한 영토 의식은 시기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아무 보인다. 차이도 없던 이제 나왔네. 예. 간도가 지나갈게요. 자신들의 땅이라는 중국인의 영토.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시죠, 뭔지? 그 영토 이렇게 중국이 확대하고 있기를 원한다. 과연 음모론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제 다시 국내 정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이정훈이란 동아일보 기자, 이건 본명 얘기해도 되겠죠? 쓴 건데, 사드 배치. 다음번 볼게요. 안보마당이라는 블로그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재미있는 기사 많습니다. 거기 뭐라 써 있느냐? 여기 보면은 촛불 시위에는 중국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등등등등 써 있습니다. 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제가 욕을 먹는 겁니까 이제? 에? 촛불 시위에 반대했다고? 자, 보세요. 다음 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좌파 우파를 이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통합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갈라진 게 문제예요. 저는 이걸 통합해야 된다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좌파에서는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야. 그랬어요. 다음 화면. 요거는 중국 화교 TV입니다. 独的一位会员在文件中写道：“27号在汉城遇到藏独分子会怎么办？我准备了打火机之类的引火之物，不过打消了制作燃烧瓶的冲动。不过还是想揣几块石头在口袋，在包里放块砖头。没有使用刀。” 지나가십시오.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빨리 될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올림픽 상과 서울에 왔을 때 중국 대사관에서 동원했다는 소리예요. 중국 애들. 그래가지고 시위, 자기네 프로파간다에 안 맞아 가서 두들겨 패.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얻어맞고 그랬죠. 물론 티베트 독립하는 애들 있었는데 법률공 애들 작살났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음모론 아닙니다. 왜냐? 저는 딴 데서도 많이 봤어요. 사실 제 눈으로 직접. 나 이제 이 얘기했으니까 중국 가긴 글렀네. 어쨌든 간에 뭐냐? 중국 애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산점이 붙여서 중국 가서 취업할 때 도움이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고속철도 사고 났었습니다. 사고가 나는데 그때 죽은 애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데모를 했던 애들이에요. 그때 쇠파이프랑 연장 갖고 오다가 그 고속철도가 사고가 나면서 오질 않았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 기사 나옵니다. 한국말로도 나와요. 통과. 네. 짧게만 볼게요. 이건 뭐냐? CSSAK 제한 중국인 유학생 학자연합회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름 단체예요. 얘들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뭐 안중근 의사, 요즘 안중근 의사 뮤지컬 떴지요. 막 하여튼 간에 남경, 위안부, 독도, 기타 등등 문제 할 때마다 항상 중국 애들이 같이 했어요. 통과할게요. 통과. 자, 그래가지고 진짜 했어요. 신문에 났죠. 근데 저 신문에 나면 뭐라 그래? 이 이름이 주간동화죠? 저기 꼴통 보수새끼 언론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 가짜예요? 그거 진짜거든요? 여러분 우파만 언론 조작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좌파도 언론 조작합니다. 우리 이거 모르고 있어요. 우린 맹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용당합니까 우리가? 자, 다음이요. 문제는 뭐냐? 그때 시위 때 잡혔던,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유학생 학생회장은 공안입니다. 지금도. 옛날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왜? 감시하러 왔으니까. 학생 비자를 받아야 장기 치료가 가능하지요. 공안이라고 해서 공안 출신을 노출시키고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시하겠죠. 그러니까 학생인 척 들어오죠. 이거 못 믿겠습니까? 우리나라 촛불시랑 태극기시 얼마나 섞여 있는데.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이게 황당한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여기 일본인들도 왔어요. 다음 화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인터넷 친분 직접 보십시오. 좌파 쪽은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와, 우리 일본도 이러한 혁명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조중동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쪽이 맞는 설명일까 이때는 안타깝게도 우파 쪽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파 신문만 진실을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 우파가 맞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다음. 이유가 있어요. 과연 중국은 촛불 시위 안 하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 생길 때도 중국 유학생들을
동참했습니다. 시위에. 한국인 할 때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올림픽 수상화 문제도 당연히 참여했었습니다. 아까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다 올릴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 촛불 시위 때 중국인 안 올까요? 이해관계 없습니까 여기에? 그냥 한국 사람만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닐걸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사드 배치는 민주당은 반대하고 저기 저 보수 쪽 계열의 바른정당이나 이게 뭐 통일 뭐 한국, 자유한국 어쨌든 뭐 걔네들은 반대죠. 어쨌든 보수는 반대, 진보는 찬성. 통과요? 이런 거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촛불 시위에. 다음. 사드 배치 반대. 자, 이제 중국은 촛불 시위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안 키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개입한다니까요. 다음 화면.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 중고생 혁명 지도부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니까 플랜카드 들고 그냥 이게 착 찍고. 우리나라 학생은 좀 속으면 안 됩니다. 뭘 안다고 여기 하면 안 돼요. 좀 위험해요, 진짜. 다음. 이거 홍위병이랑 똑같아요. 이거 홍위병 얘기했다 또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에서. 언론 조작. 아니에요. 맞다고 봅니다. 다음 화면. 이거 하잖아. 이거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번 주 이거 했죠? 얘네들 시민입니까? 이거 민주노총이죠? 노조들이 이거 한 거죠? 촛불시랑 상관없어요. 지금 쟤네들 이제부터는 자기 프로파간다입니다. 사람을 모았기 때문에. 다음. 이거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이 강의를 위해서.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촛불시위랑 태극기 집회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쟤들 누구야? 다음 화면. 이 중국인들이죠? 다음 화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다 이제 한글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이름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제가 음모론 하는 거 아니까 직접 검색해 보세요. 자, 다음. 이 바보 같은 놈들. 이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예? 다음. 무진장 많아요. 이거 예쁜 여자 사진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친구 맺기 유도하고. 다음. 이게 다음. 이렇게 여자들. 다 중국 애들이에요. 이름을 한국어로 썼지만 내가 중국 애들이거든. 아무것도 글을 안 올려요. 체크만 하고 있어요. 얘들은 스파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진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거 잘 안 보여. 我也认识你很高兴 뭐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또 구글 번역으로 했네. 뭐 비슷한 모양. 그래서 한글 번역이 개판으로 나와. 다음이요. 공작 있었다. 주장 확산. 거짓 정보입니까? 저 가짜 정보예요? 난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찾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려는 겁니다. 신문만 믿지 말고. 저는 대화도 해봤어요. 왜 중국은 촛불 시위에 관심이 많을까요? 왜 중국은 박근혜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멍청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해가 개입하죠?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이 남편한테 주워 터진다고 옆 사람이 남편 때리면은 부인이 그 사람 때리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제예요. 외세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음이요. 다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이석기 문제로 100번 토론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어떤 통진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이 아닌가 이런 통과요. 의혹이 있는데요. 통과요? 이건 나중에 직접 보세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해요. 예스, 노를. 왜 그래? 그냥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예스, 노를 안 해요. 직접 나중에 유튜브 볼 때 시간 관계상 제가 통과할게요. 여기 제가 하나 동영상 빼먹었네. 사망유의 있습니다. 사망유의. 사망유의 제1부 진중권 변희재. 저 변희재 변태로 봤거든요. 근데 걔가
똑똑하더라고. 바보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망위 1편 보세요. 진중권이랑 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NLL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변희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따 식으로 했다가 중국 애들 개떼같이 몰려온다 얘기 나와요. 진짜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진짜 몰려왔단 말이에요. 왜 쟤네들은 자꾸 중국한테 유리한 정책을 하지? 왜 그러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얘네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얘네들 다음 화면 공산주의자예요. 민주노총 공산주의인 거 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공산주의자입니다. 일본 애들 어디서 왔어요? JR 노조에서 왔어요. 걔들 공산주의자예요. 이석기 진짜 옛날 때 친북 활동 했었죠?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걸린 거 맞잖아요. 전부 공산주의랑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91년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제가 아까 구지정세 처음에 왜 얘기했습니까?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저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한국에 살지 않았습니다. 38년을 해외 살아서 우리나라 그리고 저는 국제관계 한국 정치 더러워서 보지도 않았고 아예 관심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연구하다가 우연히 찾아낸 거예요. 오 이것 봐라.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네. 다음 화면. 이거 매일 노동뉴스. 저거 좌파신문 아니에요. 매일 노동뉴스. 근데 쟤네들도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저는 조중동이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니들도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네. 응? 저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좌파 사람들이 좌파를 죽이기 위한 가짜 뉴스예요? 아니잖아요. 저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음. 참여연대에서 내가 주사파면 내가 다음. 통과. 뭐 너무 많으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입니다. 위안부 문제, 소녀상 걸면은 어떤 문제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온다고 했죠. 왜 우리나라 경제 위기 뻔히 올 거 알면서 자꾸 이거 주도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죠. 일본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갈 때야 물러설 때 왜 못 찾죠? 무슨 야만이냐 멧돼지입니까? 치면은 반응하게? 그러니까 일본한테 속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을 봐야 되고 주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미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치던가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멧돼지같이 구냐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죠. 재벌 곳간 털어 청년 일자리. 이것도 말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불경기에 누가 어떤 미친 기업이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거 외교 비즈니스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저 대안 있습니다. 공안 탄압 중지 국정원 폐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지금 저기 뭐야 중국 첩보 중국 CIA 일본 러시아 기타 등등 온갖 스파이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데 폐지하자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 왜 자꾸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편이에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통과. 그래서 이게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주사파 있었어요. 저도 오리엔테이션 때 교육받아서 막 신경 기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92학번이었거든요. 왜냐? 91년대 소비에트가 붕괴됐는데 뭔 놈의 주체 사상이야. 맨날 그 얘기하고 막 미제국주의 솔직히 전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역사 연구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인디언들 죽인 거에 대해서 반발감 심하거든요. 그리고 제 동영상 보면 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종교 갖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인 전략을 보고 이기는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와 적과 아군을 구별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감정적이라서. 그래서 원래 소비에트 무너졌을 때 다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는.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쭉쭉 갈게요. 자, 그 다음이요. 이게 원래 망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군사독재 정권 나쁜 면이 많았죠. 하지만 걔네들이 살려줬어요. 다음번 문민정권 때부터. 김영삼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혹시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시다면 저의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학생운동 접고 사회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사법고시 보고 판검사 된 사람들도 있고 대기업 임원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분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체제 전향? 그걸 전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죠. 한 사람이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바꾸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음이요. 그냥 포기했지만 반골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반골로서. 뭐 공산주의 이런 것보다 반골로서.
다음이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느냐? 우리가 그때 금융위기가 와요.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다음이요. 이러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위기 후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외국계 아닌 게 없습니다. 평균 50% 이상 다 외국 자본이 장악했어요. 우리 옛날 때는 보너스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보너스 받으면 차 한 대 살 정도로 돈이 들어왔어요. 뭐 저희 아버지 직업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냐? 그때는 회사가 내 거였거든요. 내 거. 그래서 1년 딱 해서 월급 다 주고 이렇게 손익 계산해서 돈이 나오면 아, 사장이 기분 좋다. 너 500만 원, 너 1000만 원 팡팡 질렀어요. 근데 지금 못 합니다. 왜? 주식을 뺏겼기 때문에 그 이익 지분을 일단 외국인 주고 남은 거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너스형이 주는 거예요.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술 개발해야 돼. 투자해야 돼. 이런 거 다 빼다 보니까 보너스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다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게 민중에서 이것도 좌파 쪽이죠. 좌파 중에서 극자에 생각하죠. 뭐라 썼어요? 양극화 신자유주의는 매우 극단적인 우파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처음 도입한 때는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IMF의 강제된 신자유 정책이 한국에서는 재벌 개혁, 뭔지 긍정적인 말이죠.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거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자고. 이거 뭐예요? 외국 놈한테 빌 붙어서 우리 기업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또 뭐예요? 97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정경유착, 즉 권력과 재벌의 정치 경제 그 권력 독점을 해체하는데 IMF와 신자유주의를 활용했다. 악용 아니에요? 활용했다예요.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 세력 일부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환영했고 이거 개악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소액주주 운동 이거 뭔지 아십니까? 각자에게 국민주식권이라고 해서 혹시 나눠준 거 기억나세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기? 없죠? 말로는 국민 다 기업 거 뺏어서 나눠준 다음에 내가 갖고 있어 봐야 야 3% 올라봐야 100원에서 103원? 에이 팔아. 그 주식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외국인들이 가져갔잖아요. 대기업이 가져갔습니까? 대기업이 회사를 이것 봐라. 이 새끼들 이 독점 자본가들 죽여! 그래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다 다 팔아버렸죠. IMF와 신자유주의를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죠. 와, 훌륭하죠. 훌륭해, 진짜. 진짜 민주주의 이런 거 맞습니까? 우리의 국보를 유출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뺏긴 거예요. 강탈당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내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얘들 누구예요? 또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조. 왜 이러지 이거? 얘들은 국적이 없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수익에 대한 기여를 명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청난 소득을 안겨줬고 반대로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 때는 원가 절감과 노동시장의 악화로 어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 생기고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나라냐 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꼴통 보수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이거 진짜. 다음 화면. 자, 왜 지들이 문제를 만들고 왜 그 덤탱이를 남한테 씌우죠? 이거 진짜 더러운 수법 아닙니까? 다음 번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파업이 줄다가 금융위기 이후 쭉 올라갑니다.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소위 민주화라는 시기에 데모는 쭉쭉 올라갑니다. 우리는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선거할 때 이거 고인이니까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그립다는 등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왜 그리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왜냐? 제가 5년 전에 문재인한테 투표했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이런 내막을 알게 되고 나서는. 뭐가 문제냐? 다음 화면. 그때 엄청나게 언론 노조 데모 심했어요. 우리는 그때 살았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생각날 겁니다. 다음. 우리 무역이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좋은 거 맞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때 수출 왜 잘 됐는지 아십니까?
정치를 잘해서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도 있는데 뭐가 있었냐? 이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근데 이때 다 좌파 정권 들어섰어요. 이때 다. 그럼 미국은 세 나라 중에 누구를 잡아야 돼 지금? 다 조졌다가는 얘네들이 뭉쳐버리니까 한 놈씩 조졌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때 누굴 조졌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제가 말해버렸네. 하토야마 정권, 민주당 정권. 20몇 년 만에 최초의 야당이 집권했을 때였어요. 그리고서 이 민주당 정권은 즉각적인 친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조져요. 토요타 리콜 사태. 기억나십니까? 쓰나미, 후쿠시마 맞나? 발전소 폭발, 기타 등등. 일본이 그때 최악의 나라. 난 그때 일본 망할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안 망하대. 독점하지 먼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와, 끝내줘요. 그때 미국이 한국을 키워준 겁니다. 소니 살거 삼성 사고, 토요타 살거 혼다 사준 거예요. 우리가 개뿔이나 무슨 외교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합니까? 이거 모르셨죠? 이거 한 거예요. 정치를 잘한 게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중국 애들에서 수출을 통해서. 왜? 중국하고 얘네들은 색깔이 같거든요. 같은 동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마치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좋은 것 같죠? 다음. 자, 부천연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에서 개뿔도 한 거 없네 이거예요. 개뿔도 한 거 없네. 다음 화면. 문제는 다음 화면. 1961년 100달러도 안 되던 GDP가 박정희 대통령 죽던 시기에 1700달러를 넘었다. 여기서 여기 개뿔도 없네. 이때가 더 좋았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저가말로 전형적인 주가 조작 거짓말의 수법이에요. 왠지 알아요? 성장률을 봐야죠. 성장률을. 100에서 1700까지 몇 프로 상승한 거예요? 1700% 상승했잖아요. 170%인가? 네? 1700% 맞죠? 17배 성장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끼케야 15%예요. 끼케야 15%. 그게 뭐 대단해요. 0.15%. 뭐가 대단해. 이 볼륨을 누가 다 키워놨어요. 이러면서 이걸 갖다 하는 거. 봐라 이거야. 역시 우리가 정치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진짜? 라는 거예요. 진짜로? 다음 화면. 무역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연합뉴스에서 뭐라 했겠냐.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수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루빨리 내수시장을 복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수시장을 복구시켜야 우리가 수출이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돌아가는 거 맞죠? 그거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이론이었어요. 지금도 이 말은 맞지요.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경기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화면. 그때 당시에 수출이 증가했는데 누구 수출이 증가했느냐? 보십시오. 중국 수출이에요. 미국, 일본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친중적으로 되고 중국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이때 결정되고 누구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몰랐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몰랐다가. 다음 화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살기 좋았을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느낌을 얘기하지 마세요. 전 숫자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느낌 필요 없어. 진이게스라는 게 뭐예요? 빈부 간의 격차를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 나는 흙수저, 쟤는 금수저. 간격이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언제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 옛날 때 TV에서 유행했던 그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00, 응답 1902. 보이세요? 맞죠? 이때가 살기 좋았어요. 이때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군부 독재 시절에 살기 좋았어요. 민주정권 때는 개판돼 버렸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는 그렇다 쳐. 금융위기니까. 얘는 왜 그래? 이게 왜 안 내려오죠? 이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3년차 때 빚을 다 갚았으니까 빚을 다 갚으면 저거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올라간 게 안 떨어졌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이유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합뉴스, 소위 우파 뉴스를 보자고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아져서 위기다. 고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맞는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다음 화면. 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번 돈으로 빚을 다 갚았으면 내수 시장 활성화시키려면 그 돈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 투자하는 게 정상이죠? 지극히 상식적이죠? 어디로 갔어요? 왜 이런 짓을 하죠? 또 중국이네? 아니,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일자리 창출하고 공장 짓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왜 돈을 해외로 다 빼돌리죠? 그러면서 돈만 나갔나요? 우리의 경쟁 제품인 반도체, 테레비, 스마트폰 다 나갔죠? 일자리 뺏기고 공장 뺏기고 기술 뺏겼어요. 누가 했어요, 이거?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제 말 틀렸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꼴통 보수가 되는 건가요? 숫자 보고 얘기하자고요. 저 다 필요 없어요. 숫자만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경제 기반을 다 무너뜨린 이런 왜 역적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부가 분배가 됩니다. 부가 재분배돼야 진위기수가 낮아지는 건데 왜 올라가냐고요. 그 부가 어디로 분배됐습니까?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네? 중국 인민과 우리의 부를 균등하게 맞춰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와, 미치겠네 진짜.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살기 좋다고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상이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거지 진짜 살기 좋아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돈을 뺏어서 국민한테 퍼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저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그거 받아먹은 국민들이 헤헤 하면서 아이고 그때가 그리워? 아니 이러면 진짜 우리 개돼지 되는 겁니다. 진짜. 아닙니까? 똑똑해야 돼요. 속았어요. 다음 화면. 빈부의 격차가 급격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자, 한 번에 보자고요. 한 번에. 따로 봤죠. 그 당시 상황이 잃어버린 10년. 우리 잃어버린 10년 하면 또 그러죠. 자, 꼴통 보수 새끼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 데모가 엄청 일어나. 임금 인상해달라고. 우리 아직 빚을 덜 못 갚아서 휘청휘청할 텐데 노조들은 계속 임금 인상, 배째 막 난리가 났었어요. 해줬지. 지랄 떠니까. 그러면서 수출은 중국으로만 하고 우리의 우방국가랑은 다 끊어버립니다. 누가? 좌파 정권이. 그리고 그러면서 기껏 벌어들인 돈들은 죄다 외국에 쏟아부어요. 그것도 어디다? 중국에다가. 우리의 기술 다 갖다 바쳤어. 그래서 자살률이, 비정규직 비율이, 실업률이, 진위기수가 다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지금 거짓말 했습니까? 제가 지금 비방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 좀 반론해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9년도부터 중국이 정상궤도에 돌았습니다. 자동차도 스스로 만들게 되고요.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 기타 등등 만들게 돼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고 아작을 내버립니다. 누구 때? 또 노무현 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네? 왜 적을 키워주죠?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자, 다음 화면. 이건 사드 배치에 대한 거 통과할게요, 그냥. 시간 동안. 5억 이상 투자하면은 영주권 주는 거 있습니다. 제주도, 대상, 평창, 여수, 영종도. 여기 시장 말하면 큰일 나니까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2009년도서부터 해서 시장 어느 당 출신인지 스스로 검색해 보세요. 다 답 나오면 저 얘기하면 저 감옥 갑니다. 소송 걸려요. 조사해 보세요. 다음 화면. 중국 애들은 지금 부동산을 사는데 전략적으로 삽니다. 어디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연안에 군사기지를 미국이 지을 것 같은 곳에다죠. 왜? 아까 얘기했죠? 군사력으로는 절대 미국을 못 이겨요.
그래서 미군 기지가 지어질 만한 데를 땅을 사서 알박기로 막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 다음 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이요. 자, 보세요. 중국의 해외 투자 금액. 에너지 쪽에 엄청 중국이 투자합니다. 왜 그래요? 에너지 안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이거는 비즈니스인가요? 군사 전략인가요? 군사 전략이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다음 투자를 2등으로 많이 한데 어디예요? 유통. 왜 그래요? 갖고 와야 되니까. 그쵸? 3등 어디예요? 부동산. 왜? 왜 부동산이 이렇게 높죠? 땅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제주도를 망친 사람 누구 때입니까 도대체?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검색하세요. 다음. 성매매 다음. 이거 욕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공항 파견하려고 그랬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저기 옛날 동학난 직전에 고종 황제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 경찰을 집어넣겠다고요? 우리 경찰을 투입해야죠. 법을 강화시켜 두들겨 패던가. 어? 한국 경찰이 소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법대로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중국 분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제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다음.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정의구현사재단과 도대체 나는 왜 종교가 저런 일을 하지? 안타까워요. 다음. 저는 아니요. 난 써있는 거 그냥 읽은 거예요. 자, 제가 출세를 하려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안 돼요. 다음이요. 지나갈게요. 중국 방향 아시죠? 그 다음 평택에다가 초대형 차이나타운 개발 한번 더 눌러보세요. 이게 무진장 큰 거래요. 저기 뭐 중국 어디 합치고보다 더 큰 거래요. 이거 왜 만듭니까?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왜 만들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될까요? 그냥 중국인들이 몰려오니까 안 되는 겁니까? 빙고. 미군 기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중국 애들이 차이나타운 왜 만들어요? 스파이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허용하죠? 우리나라 이거 위정자는 제정신입니까, 진짜? 이러면 미국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그러지? 난 진짜 이거 막 살 떨리는 거야,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미쳤나? 다음 화면이요. 통과할게요. 자. 맞춤형 비자,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5년 일괄 확대, 300만 원 이상 돈 쓴 요커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자를 더 줘서 돈을 우리나라에 팡팡 쓰게 해야 된다 해서 만드는 게 5년 관광 비자입니다. 아세요? 이거? 한 달인가 2달 전에 한 겁니다. 처음 드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거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이거는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이 더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300만 원 이상 썼다는 영수증은요, 중국에서 짝퉁이 유행하기 때문에 한 1, 2만 원 주면은 만들어요, 영수증을. 그쵸? 아니면 중국의 부자 요커가 진짜 대량 소비한 그 영수증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 비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부자들은 그거로도 비즈니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오는 애들은 300만 원을 쓸 수 있는 부자가 올까요? 거지가 올까요? 100%죠. 100%예요. 또 하나 문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이들을 별로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대학교에 학생 수가 부족해서 각 대학당 외국인 학생이 약 3,000에서 7,000명씩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는. 얘네들은 학비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오면은 대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아니 1, 2만 원이면 5년 비자가 생기는데 미쳤다고 학교에 들어갑니까? 학교에 갈 필요도 없죠. 그럼 24시간 연락에 빡시게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학교를 가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지방대학교 내는 대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왜 이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이게 이런 결과가 예측이 안 되나? 이런 법을 누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셨네요. 자, 통과할게요. 이게 통과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자, 이게 보시죠.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론은 이미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문재인 아니면 안희정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후보 중에 주사 반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주사 반인 사람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심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자, 보세요. 국정원 폐지 혹은 휴축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5대 그 안보기관이 있어요. 국정원,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그쪽 사람들로 그 인사 배치 쫙 끝나면은 우리는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될까요? 10년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10년의 사례를. 우리 경제를 말아먹었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취업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누구한테? 중국인들한테. 누가 주도했어요? 걔네들이 이번에 한 번 더 하겠다는데 나 이거 해도 되냐는 거예요, 진짜. 나 이런 얘기 하고 진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게 진짜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지금 6.25 이후에 북한과 중국, 소련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비밀 군사기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있겠죠. 우리는 모르는. 아니면 어떤 비밀 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나라의 F-25라든가 여러 신의 미국 전투기의 수리를 위한 설계도라든가 어떤 북한과 남북과 어떻게 할까 하는 작전 계획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국으로 안 빠져나갈까요? 중국 빠져나가면 북한으로 안 갈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날 때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식의 느슨한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중국에 굽신굽신거리는 이 방식으로는 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가만히 냅둘까요? 난 죽여버릴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죽여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거 가만히 냅둘 수가 없죠. 아니, 여태까지 잘 짜놓은 모든 작계를 다 노출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야당 후보들 생각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딴 사람이 되든지, 지금 방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당장 예상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장 다 중국으로 이전시킬 겁니다. 명분은 뭐예요? 값싼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보다 뺏어가지 못한 핵심 기술들이 있어요. 그 공장들 다 중국으로 이전시킬 겁니다. 제 말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거 그냥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안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또, 아까 얘기했죠? 300만 원 갖고 비자하는가 하면 거지들만 몰려온다 했죠? 범죄 조직, 공안요원, 미리국자들 다 들어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제조업이 자꾸 해외로 이전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과거 97년대 때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모든 공장을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쓴다면 우린 다 실업자가 되는 거고 계속 경제가 나빠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되는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겠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바꾸자.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날. 왜 그렇겠습니까? 삼합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 비즈니스에 방해되는 지식인들이나 인사를 가만히 냅두겠어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시내에 나가서 촛불을 들건 떠들건 박근혜 갖고 패러디를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 할 거라 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지금 얘기하십시오. 젊은 분들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 논리를 부수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이 우려사항을 전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가만히 안 냅둘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해서 기껏 살려놨더니 이게 저쪽으로 가버려? 가는 것도 좋아. 아니, 우리 기술까지 다 가지고 훔쳐가? 이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상도가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국제 질서에서. 제국주의를 부르지 마십시오. 예?
다음 화면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 중국 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최근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봉건 독재 국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세력이 정권 바꿨어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오이스트였어요. 주체사상파였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사파라는 사람들이에요. 바꿨더니 웬걸 더 나빠졌어. 국민들이 다시 또 일어나갖고 뒤집어 버렸어요. 2009년과 최근에.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원했던 건데 얘네들은 민주주의를 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거 몰랐던 거지. 왜? 대중 속에 숨어 있었으니까.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한 사례. 쌍용 자동차 사건입니다. 쌍용 자동차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정부가 거절했다. 안타까워요. 누구 때입니까? 이때 대통령이. 안타까워. 그리고 정부가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구제금을 못 받고 쌍용이 무너지는데 이거 중국 애들이 가져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약속한 기술 이전료 1200억 원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반띵해서 600억 원 받고 기술만 싹 훔쳐가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다음번에? 우리는 사례를 봐야 됩니다. 우린 지금 막연한 상상, 촛불, 평화, 민주화. 사례를 봐야 돼요. 무슨 짓을 했나를.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실업자 됐지 않습니까? 이 부담을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겠죠? 대기업 새끼들. 개형지 나쁜 놈들이야. 그치? 돈 더 내놔. 주식 더 뺏어야 돼. 어차피 외국 놈한테 팔 거면서. 네? 이게 정상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예요? 아니죠? 다음 화면. 이겁니다. 왜 미국이 우리를 안 믿는 줄 아십니까? F-35 사건 아세요, 이거? 미국 애들이 정비 공장 안 지어줬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언론에서 뭐라 보도했습니까? 군피아 새끼들. 돈 띵겨먹은 나쁜 놈들. 맞죠? 군피아 있죠. 비즈니스 앤 기브 앤 테이크 있어요. 커미션 먹죠? 물론 그게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까?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인도네시아 지분이 20% 있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다음 화면. 자, 인도네시아가 왜 문제가 됐느냐? 인도네시아가요, 고속철도 사업에 중국하고 일본이 경쟁할 때 중국 편 손을 들어줍니다. 이거 어떤 장난쳐는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가 친중 정권이에요.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죠. 얘네들이 고속철도 사업하면서 중국 애들 기술 없거든요. 딸려. 그러니까 일본이랑 계약할 것처럼 해서 야, 전면도 갖고 와 그랬다고요. 일본이 신났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더니 그대로 중국에다 상납해요. 그리고서 계약을 중국이랑 맺습니다. 이런 이 상도도 없는 기술 유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내우르게 고속철도간 기술이 일본한테 뺏은 길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막 일본이 노발대발했죠.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국제 위반하는 배째라예요. 배째라. 이런 나라라 프로젝트 20분의 지분이 있는데 20%에 우리랑 같이 해서 하면은 설계도를 중국으로 안 빼돌릴까요? 빼돌리겠죠? 군피아 이전에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런 거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하필이면 인도네시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를 왜 우리나라 국방산업에 집어넣어갖고 이런 문제를 만들죠? 미국이 미쳤습니까? 수리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제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왜 한국에 넘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일본에다 해놓고 야, 고장나면 거기다 고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군피아가 아니라 스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이런 제 말이 틀렸냐고요. 우리나라 여론은 뭐라 얘기했어요? 군피아, 역시 보수단체들은 부정부패가 썩었어. 바꿔야 돼. 내가 더 잘하니까 나를 지지해. 이지랄 떨었잖아요. 이거 여론 조작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가짜 여론 아닙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일본 매각. 일본 땅을 연락에 중국 애들이 사들입니다. 그것도 어디? 원자력 발전소, 군사기지 옆에 무인도, 변방만 집중적으로.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아베가
지금 외국인들 토지 사는 거를 철저히 규제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다음 통과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다음 이게 후텐마 기지입니다. 놀랍죠? 한가운데죠. 일본은 미국한테 진짜 엄청난 다구리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당하는 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일본 참아요. 100년 뒤를 바라봅니다. 대단해요 진짜. 다음 화면.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일단 틀어보세요. 시간이 없어도 이거 꼭 봐야 돼요. 最初のニュースな街は天満市復興在に揺れる沖縄県辺野古。そもそも天満市移設問題とは宜野湾市普天間にある米軍基地施設を名護市辺野古に移すというもの。辺野古移設が唯一の解決策とする安倍政権という 제주도랑 비교해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年間3000億円の沖縄振興予算が約束されたのを受けて辺野古移設に伴う埋め立て工事を承認したのが前沖縄県知事の中今博一氏。直後の世論調査では中今県知事支持が 61% に。そして去年11月の沖縄県知事選では辺野古移設阻止を掲げた小高武氏が10万票の大差をつけて圧勝。中今氏を破り新知事に。そんな小高氏の予想に移設準備を着々と進める政府。辺野古では抗議のデモが活発化している。私たちは平和のために世論調査でも県民の 73.8% が辺野古への移設を反対と答えた。そんなニュースな街沖縄県名護市辺野古の酒場ではどんな本音が語られているのか行ってみた。ごめん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テレビ朝日のものなんですけど、ニュースな街でちょっと酒場でいろいろ話を聞きたいみたいなので、ごめんなさい。なかなか取材を受けてはくれない。ごめんなさい。すみません。無理。オーケ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軒目のお店でやっと取材 OK。 끝날 때 됐죠? 辺野古の話を聞きたい。 40분 다 돼가거든. 네. 이 얘기는 뭐냐? 이 언론 보도가 이 원주민한테 기지 이전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시위대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언론은 그쪽만 취재한다는 거예요. 강정만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기지 이전을 반대해요. 자기들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찬성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왜? 나라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걸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거에서 기지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호적을 이동해가면서 투표에 참여해갖고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제주도의 외부인 증가율이 무진장 많았죠. 똑같습니다. 기지 이전 반대할 때. 와, 다음번. 제가 나중에 동영상 올릴게요. 통과. 아, 얘네들,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진짜. 다 왜 외지인들이 자꾸 그러지? 원주민이 중요하죠. 원주민은 왜 안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다음. 통과할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다음요. 넘어갈게요. 계속 돌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돌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후텐마 기지 사건에서 중국 애들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거 지가 보도하려고 내가 15년을 내가 했는데 어느 신문도 안 실어줬어요. 좌파들 신문도 안 해줬어요. 중국 애들이 평창, 인천 이런데 야당 사람들이 시장일 때 5억 이상 투자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인인 척하고 대마도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자위대 이런 데다가 군사기지 옆에다가. 왜 샀을 것 같아요? 독도 문제로 한일 갈등 분쟁 시키고 대마도에서 한국 놈들 우리 땅 쳐들어온다. 우리 역사 미적지 보니까 대마도는 원래 조선시대 우리 땅이었다. 와, 이런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야지. 이용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 정확하게 한일 관계 갈등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살려면 신주쿠에 사서 돈을 벌어야지. 왜 자위대 기지 옆에다 땅을 삽니까? 돈도 안 되는 거. 안 오를 건데. 그것도 막 100만 평씩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국적 세탁해가지고 한국인 척하고 대만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술수에 놀아나갖고 우리 역사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동북공정 반대하고 왜 중국의 전법에 넘어가려 하십니까? 이용당하면 안 되죠. 일본이 믿죠. 그래도 저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다음이요. 예, 이렇게 하는 거. 다음 통과. 중국은 바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군사기지 못 짓게 미국의 확장을 막으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의 부동산이 3등이 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사드 배치 반대 18개월 군복무 축소 월급 21만원 67만원 공무원 일자 80만 저 다 반대입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금 갖고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는 저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돈 빼서 국민한테 풀어주고서 인기 얻는 거 아무나는 하수예요. 다음 최신무기 개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아까 앞에 말을 돌려 얘기하면은 우리를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중국은 군대를 더 강화시키고 미군 들어오고 러시아들 들어오는데 우리만 평화. 미쳤죠? 안 되죠. 다음이요. 다음 쭉 넘어가세요. 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드 찬성입니다. 저는. 왠지 아십니까? 사드는 지어야 돼요. 그것도 욕하겠죠,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생깁니까? 야, 그거는 미국을 위한 거 아니냐. 맞아요. 미국 거. 근데 미국이 핵폭탄 맞고 박살나면 그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우리죠. 순망치한이에요. 설령 우리나라로 미사일이 안 온다 하더라도 미국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 찬성. 두 번째,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미국도 엄청 우리를 밀어붙이니까 약소국이 어쩝니까?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공짜로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이번에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쐈죠? 저는 그거 쾌재를 불렀어요. 와, 내 강의하기 전에 미사일 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어디로 쐈어요? 동해안으로 쐈지요. 자, 사드의 미사일 기지가 성주에 있으면은 일본이나 미국 쪽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또 우리 사람들도 거기 많이 살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어디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디다? 네?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럼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전 울릉도에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울릉도에 지면 독도는 한국 땅이 됩니다. 제 말 틀립니까? 주한미군 작전 범위,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 군사 작전 영역에 독도를 집어넣어달라고 집요하게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 미국은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명분은 뭐예요? 우리의 영토를 기꺼이 일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니에요. 일본 쪽 날아가는 미사일 우리가 다 잡아줄게. 설령 우리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베도 협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러면 아베가 싫다고 막 말하고 싶다. 미국에서 밀죠. 가만히 있어. 뭐 입담으로. 한국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이제 해주겠다잖아. 가만히 있어. 이걸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돼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하나 더. 뭐 어디다 만들면 될까요? 그게 예전에 제가 강의 때 했지만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세멘트 연락에 퍼부어야 돼. 연락에. 조그만 퍼부으면 이게 인공섬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반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하트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의 평화 좋아하니까 평화 글자 모양으로 섬 만들어도 돼요. 사드 미사일 딱 배치해놓고. 왠지 아세요? 섬으로 인정받아야 2000 해리가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쵸? 어자원이 나오잖아요. 석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군사 유지비 주면 되잖아요. 그쵸? 군사비 대줘야죠. 미국이 지금 그거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쓸 수 없다. 미국의 전쟁에 우리는 개죽음 당할 수도 없고 우리 돈 쓰면 안 된다. 해주자고요. 뭐 어때? 이렇게 돈 뽑으면 되지. 또 어디서 돈 뽑으면 됩니까? 네, 써놨지만은 미국의 보호무역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조작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독일 빠지고 일본 빠지면 중국하고 한국 남아요. 한국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단 친미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만 남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바죠.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걸리면은 보호무역으로 무역 제재가 들어가요. 중국이 미국을 수출하는 철강, 기타 등등 다 수출 못합니다. 그쵸?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만들어요. 우리가 팔아먹으면 되잖아. 미국의 시장만 잡아먹어도 중국의 포션을 우리가 잡아만 먹어도 전 세계가 불황인 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GDP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 일자리 80개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군대 유지비로 쓸게. 미군. 사드 기지 플러스 주한미군 비용 다 대줄게. 그러면 미국은 괜찮네. 그렇죠? 어차피 수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은 수입해서 그 수입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그렇죠? 그럼 국민 세금 안 갖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주국방과 경제성장 되잖아요. 이 새끼들 관광객 안 보내고 화장품 안 산다고 협박해?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로 돈 더 벌 거야. 왜?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화장품 중독된 여자들은 다 밀수해 갑니다. 어떤 루트로든 동남아시아 통해서 다 가요.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쪼잔하게 뭐 단체 관광 비자 면제. 왜 그런 말밖에 못 하냐는 거예요. 그 국가 안보를 하면서 경제 발전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남중국해 문제 생겼죠?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로는 완벽히 방어가 안 됩니다. 인건비랑 유지비가 많아서.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군대 해주면 돼요. 군함이 필요합니다. 수주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거제도 경제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중국 애들은 우리는 중국 투자할 때 30년 임대였는데 왜 우린 팝니까? 지금 관계 나쁠 때 바꿔버려 그냥 30년 임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고 뺏어야죠. 그쵸? 일본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상한 놈들 다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출산율이 1.21%예요. 경제성장 1.25가 필요하니까 1.24%의 인구가 필요한데 부족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제결혼. 중앙아시아 예쁜 여자 많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하자고요. 네?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인, 우리가 실크로드가 개척될 때 전략적 파트너들 외국인, 얘네들만 맞자고요. 와서 이상한 차이나타운 세우고 인신매매, 장기매매하는 이런 놈들 데려오지 말자고요. 그쵸? 중국 관광객 뭐 단체 관광 미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써놨는데 병장 월급 64만 원 웃기는 소리. 이거 세금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세금 주면 안 돼요. 고정. 그리고 실업률 낮추려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됩니다. 확 할 거예요. 군대는 가지 말고 대신에 보육원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만큼. 그래야 실업률의 비율을 낮추고 직업 여성이 자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인력이 확보됩니다. 의무 복무가 아니면 값싼 인건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